자, 9월 9일 또 한 주의 시작입니다. 월요일 생방송 바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또 이번 주만 하면 또 추석 연휴 또 민족 명절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뭐 기분 좋게 한 주를 좀 시작을 하고 싶은데 뉴욕 증시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굉장히 큰 폭으로 또 하락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장 초반 반등이 나오던 3대 지수가 모두 급락하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체감상 금일 시장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8월달 있었던 블랙 먼데이 그 대폭락장이죠,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려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뭐 그렇습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시장 자체적인 모멘텀이 부족한 것도 맞겠지만 그냥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해서 하락세가 굉장히 강하게 매물 추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뭐 나스닥은 그냥 뭐 2%가 넘게 또 급락이 나왔고 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도 1%대 하락, S&P 500도 1.7% 하락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사실 뭐 나오는 얘기로는 뭐 고용지표의 결과에 대한 뭐 위험 회피 심로가 강해졌다가 하는데 사실 그게 큰 이유는 시장에서 반응할 수 있는 큰 이유는 그냥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계속해서 보여집니다. 국내 시장에 당연히 영향을 끼칠 것이고 하락이 당연히 예상이 되어집니다. 무리하지 않는 것이 당연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코스닥은 지금 이제 700포인트가 깨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이제 2500선까지도 밀릴 것으로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시장이죠, 그렇죠? 주식 쳐다보기도 싫고 연휴 전에도 계속해서 또 이런 방향성이 나온다고 하면 이번 주 또 정상적인 매매를 하기도 어려운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정상적인 매매는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은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솔직한 말씀으로는 매매를 아예 안 하시는 것도 정말 큰 하나의 투자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휴 전까지 그 정도 시장입니다. 양지수는 모두 지지선도 못 만들고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로 반등 나와야 될 기술적으로 반등 나와야 될 자리에서도 투매가 나오면서 급락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더 지지선도 없고 더 수급 자체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국내 증시 당연히 오늘 또 큰 폭으로 하락하고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오전장 웬만하면 그냥 매매하지 마시고 본업을 좀 더 신경 쓰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뭐 본업이 이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향 설정을 해야겠죠, 그렇죠? 자, 일단 특징 뉴스들 보면 뭐 대왕거래 관련해서 이미 이슈가 추가적으로 수급이 한번 들어오면서 순환 한번 돌았습니다. 이제 또 하반기에 또 추가적인 순환을 대기하면서 추가적인 이슈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이슈는 계속해서 되고 있다, 그죠? 비만 치료제가 뭐 이제 또 노화까지 기춘다 기적의 약 한국 상료, 그죠? 비만 치료제를 먹으면 노화까지도 방지가 된다 라는 또 소식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뭐 제약바이오 관련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와는 진행 중입니다.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슈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 자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재료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투기성 종목들. 상대적으로 유통 주식수가 적은 뭐 품절주라든지, 그쵸? 제가 대표적인 품절주까지 다 설명을 드렸었죠. 뭐 신라섬유, 양지사, 시장이 좋지 않을 때 그냥 투기성 수급으로 인해서 변동폭을 키울 수 있는 종목들, 품절주 테마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종목들을 매매 안 한다. 왜냐?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변동폭을 키운다는 것은 시장이 무너진다는 뜻이고 이런 품절주 잘못 매매하다가 잘못 물리시면 정말 몇 개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 애초에 평소 거래량 자체가 적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신규 상장주들.
어느 정도 주식이란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선이 있는 거고 저항선이 있는 것이고 추세선이 있는 것이고 이동평균선을 보는 것인데,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렇죠? 왜냐? 신규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지지선 파악이 안 됩니다. 단순히 당일 수급에 인해서 변동폭을 키울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 신규 상장질이 또 한 테마가 형성이 되어서 투기성 수급을 통해 변동폭을 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오늘이겠죠. 그럼 제가 추천드릴 종목들은 굉장히 줄어들거나 없어질 겁니다. 저는 투기성 종목들을 웬만하면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시장입니다. 그 외적으로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될 수 있겠죠. 7, 8, 9월 지금 이제 하반기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시점 속에서 가장 아무 이유 없이 수급이 잘 유지가 되고 언제든지 개별 호재성을 비롯해서 언제든지 상승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재료가 내재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테마주들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상적인 매매 하기 힘든 시장이고, 오늘뿐만 아니라 연휴 전까지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시장이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한두 종목 수익 내겠다고, 나는 수익 낼 수 있다라고 이것저것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도 마찬가지고요. 개별적으로 단타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위험하고 조심해야 되는 자리들입니다. 자, 하반기 제가 주요 재료 업종으로도 설명을 드렸었던 K푸드 관련된 또 이슈들이 조금씩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반기 안에 다시 한번 테마 순환이 될 수 있는 재료입니다. 푸드도. 전 세계에 더욱 거세지는 K푸드 열풍. 매년 수출에 급증하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불닭볶음면, 소주, 주류, 그죠? 냉동김밥, 김 등등등등 굉장히 세분화된 재료들도 많이 존재를 하고, K뷰티를 비롯해서 푸드까지 하반기 주요 업종으로 제가 꼽았습니다. 그죠? 분명히 테마 순환 나올 수 있는 큰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 근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추가적인 하락세가 예상이 되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리해서 저가 매수라고 판단해서 종목 추천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방향 자체가. 지수 또한 그렇게 지금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만 일단 인지하시고 대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종목 추천을 아예 드리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사실 지난주 거의 신규 종목을 추천드리지도 않았고, 그냥 제약바이오 한 테마 안에서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 웬만하면 투매성, 투기성 종목들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사실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빠지고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그래도 현재 기준에서 그나마 방향 설정을 함에 있어서 저가 매수를 해볼 수 있을 만한, 물론 거기가 저가라는 100% 확신은 못하겠지만 약조정이 나오더라도 수급 받쳐주면 금방 바로 반등 나오면서 탄력도를 높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생각이 드는 종목 두 가지만 추천드리고 오전 방송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두 종목만 추천드립니다. 제약바이오, 샤페론. 보시다시피 최근에 일단 이슈화가 진행되고 있고 대량 거래들이 동반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추세를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정 기간이 굉장히 길었고, 그렇죠? 긴 횡보와 긴 조정 기간이 거친 이후 최근 이 단기 지지선을 만들면서 거래가 지속 동반되고 있다.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딱 시점입니다. 그렇죠? 거래량도 그렇고 이슈도 그렇고 재료도 그렇고, 그렇죠? 샤페론 한 종목 추천을 먼저 드립니다. 비슷한 자리입니다. 올릭스입니다. 이것도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렇죠?
조정 기간 길었었고 같이 움직입니다. 제약바이오 최근에 그쵸? 단기적으로 방향 설정하면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자리로 보여진다. 요렇게 딱 두 종목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 두 종목 모두 제약바이오다. 같이 움직입니다. 올릭스랑 샤페론.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탈모 치료제에도 속하는 종목이죠, 그렇죠? 샤페론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샤페론은 뭐 아토피약 미국 임상 이상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그렇죠? 수급이 유지가 되고 있는 테마입니다. 양 종목 모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크게 보면 제약바이오죠, 그렇죠? 그래서 샤페론이랑 올릭스 세부적으로 보면 뭐 아토피 임상 샤페론, 탈모 치료 올릭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제약바이오만 두 종목. 자, 현재 시간 기준으로 코스피 동시효과 마이너스 2%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4%입니다. 정상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죠. 제가 지난주 추가적으로 하락 나왔을 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는 또 뭐 바닥이다, 낙폭과대에 대한 저가 매수의 기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거네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수급 유지가 되고 지지선이 나올 때까지는 항상 보수적인 접근이 오히려 좋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런 말은 못하겠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아직까지 왜냐? 지지선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지선이 이탈되며 하락세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책임한 말은 못하겠습니다. 다만 어찌됐든 하반기 랠리를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방향 설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방향성은 똑같이 가져가되 분명히 또 반등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 탈 겁니다. 항상 하락만 하지 않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그렇죠? 뭐 오랫동안 주식하신 분들, 뭐 몇 년 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상승장이 있으면 하락장도 있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올 한해 연초에 좀 하락 상승세를 타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횡보와 하락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체감상 굉장히 좀 힘든 시장이 더 느껴질 가능성이 높은데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다시 상승장은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올 수밖에 없고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런 긍정적인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관망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시간이 또 좀 더 소요되고 소모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니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시장 대응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재 시각 오전 8시 4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월요일 시장부터 그죠? 좋은 소식을 들고 오고 싶었지만 뉴욕 증시의 급락과 오늘 추가적인 양지수 모두 큰 폭의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진다는 좋지 않은 말씀과 함께 신규 종목은 제약바이오 두 종목만 언급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 시작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방향성은 똑같습니다. 철저하게 기준과 원칙을 확립을 하고 매매를 안 하는 것도 투자임을 명심하시면서 오늘 시장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전 생방송 마무리하고 공식적으로는 이제 정회원분들 텔레그램방 통해서 안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